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공중휴게소, 또 휴게소마다의 주의요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꼭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내용 정보 공유합니다.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에 이 집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이 불법 체류의 남성도 결국 체포가 되는 시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진흙발도 괜찮아요. 화장실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 한 사장님의 훈훈한 내용 함께합니다. 비행기 좌석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거부에 공개 망신을 시킨 부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전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뉴스 오번가의 주제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 오번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 들으신 시간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자,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혹은 또 지하철 공공화장실, 즉 내 집의 화장실이 아닌 공공화장실에서의 이용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내용들은 꼭 알고 좀 사용하시는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휴게소 등 공중 화장실에 들르는 사람이 많죠. 누구나가 들립니다. 여러 명이 쓰는 곳이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는 곳이죠. 유생적으로 불안해지는 심지가 있게 됩니다. 공중 화장실을 보다 깨끗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닦았는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칸을 이용하게 되고 남성분들은 큰 일을 볼 때 칸을 이용하는데, 가능하면 제일 입구에서 첫 번째 칸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 화장실을 쓸 때는 첫 번째 칸에 들어가기를 추천하는데 보통 사람이 가장 몰리는 화장실은 가운데 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칸에는 사람이 가장 적게 몰려들어서 다른 칸에 비해서 비교적 깨끗하다는 한국의 국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사람들이 분주한 데서 편안하게 못 본다 이 소리죠. 들어가기 전에 변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변기에서 고약한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다른 칸을 찾는 게 좋고, 변기 위 근처나 주변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혹시 전에 사용한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꼼꼼히 살피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꼭지가 있죠. 손을 씻기 위해서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틀 때는 종이 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손을 씻고 말리기 전에 그 종이 타월로 수도꼭지를 잠그라고 합니다. 화장실의 수도꼭지는 화장실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손으로 레버를 탁 손잡이를 만졌다 물을 틀죠. 그렇죠? 손을 씻어야 되니까 그때라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물기가 묻어있는 세면대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이나 변기통 위에 가방을 올려놓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가방을 걸 고리가 마땅치 않다면 차라리 몸에 지니고 있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야 되겠네요. 머리에 일 수는 없으니까. 다음으로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볼일을 다 본 후에는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하는데 변기의 물이 내려가는 동안 배설물의 미세한 입자들은 공중 6m 높이까지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물방울을 통해서 배설물 입자가 공기 중으로 가장 많이 퍼질 때는 물을 처음 내리는 순간이 아니라 물의 대부분이 변기통을 이미 떠난 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휴지는 내 거를 미리 챙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휴지가 있긴 하죠. 그런데 이 이유가 비치된 휴지를 쓸 때는 휴지가 젖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되고 물기가 있으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화장실에서 가장 습기가 많이 차는 곳이고 습기가 차다 보면 갖은 세균과 박테리아가 몰려있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되시죠? 별거 아닌 일이지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단속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가장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 불법 체류 이민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들은 남미 출신의 국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를 하시는 한국 분들도 대략 한 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37만 명, 다른 나라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이라고 해서 IC라고 하는데요.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체포하고 있는 가운데 물론 불법 체류를 하면서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입니다. 현재. 결국은 시범 케이스로 한국인이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범 케이스에 접어든다는 게 가장 안 좋죠. 잘 아실 겁니다. 백악관에서는 불법 체류 단속 홍보를 하면서 사우스 코리안 한국인 체포를 언급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에 이민세관 단속국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라고 31일 밝힌 겁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IC 대원들이 미 전역 지역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더욱 많이 체포를 하고 있다라며 애틀랜타 IC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하고 관리를 하면서 9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한국 국적자를 28일 체포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IC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체포가 된 한국 국적자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 단속이 계속되고 있어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한 이후에 28일까지 하루에 1016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기도 한 겁니다. IC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 불법 이민자의 단속에 관해서 특히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남미 국가들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인 임씨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구금시설에 머물다가 조만간 한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아틀랜타 주의 총영사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임씨가 영사 조력은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네요. 우리 한인분들 한국에서 이민을 정상적으로 가셨다가 서류 미비나 이렇게 해서 불법 체류가 되신 분들 앞으로 한동안은 굉장히 다른 때보다 긴장을 하고 또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샘플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로 걸려버리면 국가 망신도 있고 또 우리 한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큰 피해라고 하면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는 큰 도움도 있고 작은 도움도 있고 소소한 도움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에 진흙이 묻는 것을 가장 안 좋아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진흙발도 괜찮습니다. 화장실 이용 아주 편안하게 하세요. 의정부에서 용연산업단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이 미담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식당 문을 열어서 용연 상단의 화재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내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8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용연산업단지의 한 유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을 한 화재, 무려 3시간 20분 뒤인 15일 0시 2분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의 화재는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됐다고 하는데요. 즉 소방서 8곳에서부터 14곳 사이에서 장비가 무려 51개에서 80대까지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굉장히 크게 난 거죠. 이날 화재로 공장 건물의 3개 동이 전소가 되고 5개 동이 일부 소실되는 등 9억 2,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소방서 추산으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등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인근에 한 식당 주인이 늦은 시간까지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을 위해서 식당 문을 열어서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뜨거운 물과 간단한 반찬 등을 제공한 겁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그렇죠. 조리시설과 화장실 등의 내부 공간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 복장이 엄청나게 이제 어떤 화재의 재나 또 연기 또 그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저분하겠죠. 그런데도 편하게 이용을 하시라라고 기분 좋게 오픈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사연은 지난 15일 의정부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의 계정에서 식당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 제보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진 건데요. 글쓴이는 화재 현장에 바로 인근 식당 사장님께서 소방관을 위해서 식당을 열어주면서 라면, 김치, 반찬 등 취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며 끓인 물과 따뜻한 공간을 내어주셔서 불편함이 없이 소방관들이 휴식을 하면서 현장에 활동을 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는 이어서 신발이 진흙 범벅인데 사장님이 에휴 더럽혀져도 괜찮아요 라며 화장실도 내어주셨다라며 공직자로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제보를 합니다라고 적은 겁니다. 이 글에는 자신을 현장에 있던 의용소방대라고 소개한 누리꾼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는 추운 날씨라서 밖에서 물 끓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주방에서 계속 물도 끓여주셔서 고생하시는 소방관 분들에게 커피와 사발면을 제공해서 드릴 수 있었다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사장님께 감사 인사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폐업도 많다고 합니다. 또 대출에 빚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이 사장님, 이 식당의 사장님은 정말 장사 잘 되시고 돈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많이 버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응원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장사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버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통로석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이 창가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는 창가석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통로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화장실을 가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창가석이나 통로석에 대해서는 비행기 노선마다 혹은 단거리 여행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비행기가 저렴한 것들에 비해서는 요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미리 좌석을 구입하기도 하고 미리 옵션으로 해서 프리미엄으로 돈을 더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좌석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하는 사람한테 공개 망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에서 아이와 자리 바꾸기를 거부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승객이 오히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24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제니퍼 카스트로는 작년에 12월 4일 브라질에서 GOL 항공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을 하던 중 창가 옆에 자신의 좌석에 앉아있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내 자리인데 라며 말을 하고 아이가 비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이 되는 다른 좌석의 남성이 당신이 좀 복도에 좌석에 앉고 아이와 좀 자리를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카스트로는 자리 바꾸기를 거부했고 결국 창가 자리에 앉지 못한 아이는 비행시간 50분 내내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었고요. 게다가 이 소년의 어머니는 휴대폰으로 카스트로를 촬영한 뒤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기까지 한 겁니다. 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얼굴 다 찍었어 라며 이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아이에 대한 배려가 정말 없네 라고 비판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서 영상이 퍼진 뒤 온라인에서는 카스트로에 대한 옹호 여론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카스트로의 인스타그램의 팔로우는 210만 명으로 급증을 했고 광고 계약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카스트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영상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금 고려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바꿔준 것에 대해서
혹은 바꿔줬어야 됐지, 아이가 좀 졸르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이한테 자리를 좀 양보해달라고 하는 말 표현에 분명히 공손함이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왜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 안 해줬더니 카메라로 동의 없이 찍은 다음에 그것을 SNS에 올리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사실 말하면 고속감이죠. 어떻게 보면 허위 고속감, 또 초상권 침해 뭐 이런 것들이 엮일 수 있는데, 이런 인성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아이가 안 바꿔줬다고 50분 내내 울면서 땡깡을 부렸다는 것은 분명히 이 부모가 인성이 옳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만 놓고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오본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시간이 아깝지 않으셨나요? 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준비하는 뉴스 오본가, 항상 여러분들과 도움이 되는 채널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